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화요일 시카고 교차로 뉴스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 서브 지역과 다운타운을 연결하는 케네디 고속도로의 1단계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이번 주부터 고속도로의 차선 폐쇄가 종료됩니다. 겨울철이 시작되면서 지난 봄부터 시작된 9개월간의 도로 공사 끝에 케네디 고속도로의 모든 인바운드 차선, 양방향 차선, 경사로가 다시 개통됐습니다. 일리노이 교통부는 이번 주부터 90번과 94번 고속도로에서의 다운타운 진입 시에 교통체증이 한결 더 원활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2단계 공사가 시작됩니다. 2단계는 다운타운 출입 시 사용되는 양방향 가변 차선 구간입니다. 교통부 관계자는 케네디 고속도로의 전체 프로젝트가 2025년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토요일 2023 미주 족구 최강전이 미네소타 브루클린 파크 트윈시티 돔에서 미네소타 족구협회 주최로 개최됐습니다. 이날 경기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최강부 7팀, 일반부 8팀 등 총 100여 명의 미주 각 지역 족구팀이 출전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최강부 우승은 달라스가, 2등은 오렌지 카운티, 3등은 버지니아 팀이 차지했으며 일반부 우승은 시카고 그레이스 유니온 팀이, 2등은 애틀란타, 3등은 달라스 팀이 각각 차지했습니다. 시카고에서는 시카고 팀과 그레이스 교회 유니온 팀 두 팀이 출전했습니다. 그중 15년 전통의 시카고 족구 동호회 그레이스 유니온 팀이 예선 7경기를 3승 4패로 8팀 중 6위를 기록하면서 토너먼트로 진행된 본선에 출전했습니다. 시카고 그레이스 유니온 팀은 8강전에서는 예선 3위였던 미네소타 팀을 세트스코어 2대0으로 이기고 4강전에서도 예선 2위 달라스 팀을 세트스코어 2대0, 결승전에서는 예선전 6승 1패로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애틀란타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미네소타 족구협회 박재현 회장은 시카고 교차로와의 인터뷰에서 바쁘신 연말에도 많은 선수들이 미주 전 지역, 특히 6시간 30분 운전하고 밤길을 달려서 두 팀이나 출전해준 시카고 선수단과 뉴욕, 캘리포니아, 달라스, 버지니아, 뉴저지, 애틀란타, 미네소타 등 전국에서 100여 명이 출전해서 미주 족구 최강전 전국대회 규모를 방불케 하는 대회를 개최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일반부 우승을 차지한 그레이스 유니온 족구팀의 김성민 회장은 미주 족구협회 구자연 회장 말씀처럼 족구는 인성이 중요한 경기로 수비수의 희생정신, 토스하는 선수의 헌신과 공격수의 강력한 리더십이 어우러지는 좋은 스포츠인데 지난 15년 동안 그레이스 교회에서 족구 동호회 활동 중에 첫 타주대회 출전해서 좋은 성과를 거둬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 8시에 함께하는 그레이스 교회 족구 동호회 회원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면서 누구든지 족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동참을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9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노스브룩 소재 레이크 언약교회에서 진행된 4세대 컨퍼런스가 차세대와 학부모, 총영사관, 코트라 관계자와 시카고 한인의 임원 등 약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번 차세대 컨퍼런스는 공동준비위원장을 맡은 시카고 한인의 차세대팀 로리 킴이 근무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리더들이 직접 컨퍼런스에 강사로 참여해 평소 접하기 힘든 수준 높은 컨퍼런스를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AI, 네트워킹, 멘토링의 힘으로 미래를 책임질 한인 차세대들이 각자 본인들에게 맞는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 바라는 중요한 내용을 전하는 데 의의를 두고 진행됐습니다. 이번 한국 한인 차세대 회의에 참석한 김동엽 씨의 한국 방문 보고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편 36대 시카고 한인회는 한인회관의 구입에 이은 리모델링의 완성과 차세대의 성장을 최고의 목표로 세우고 있는 만큼 캐런 황 차세대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차세대 팀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차세대 행사가 더 많은 한인들에게 알려져서 부모님도 함께 참석할 수 있는 큰 행사로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한인회 측은 밝혔습니다. 시카고 한인 제1감리교회 창립 100주년 축하음악회 구은호의 장엄 미사가 지난 10일 주일 오후 5시에 노즈필드에 소재한 크리스천 헤리티지 아카데미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이날 대차장의 밤은 400여 명의 성도와 관객들이 공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김홍곤 장로의 개회 기도를 시작으로 조희연 지휘자, 박보라 반주자, FKMCC 성가대와 챔버 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그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장엄 미사는 1882년에 프랑스의 작곡가 찰스 구노가 작곡한 곡으로 당시의 찬송처럼 기교를 부린 음악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영상의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작곡한 곡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연합감리교회 김광태 목사는 오늘 함께하는 대찬양의 밤은 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으로 갖는다면서 오랜 시간 준비해 주신 성가대 여러분과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오늘 대찬양의 밤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든든히 하고 서로가 사랑과 감사를 나누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다가올 100년을 향해 우리 모두 주님의 교회 비전을 품고 나아가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리노이주의 상속법 개정을 통해서 복잡한 상속 법원 절차를 오랜 시간 걸친 뒤에 재산을 상속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해소됐습니다. 일리노이주는 지난 2012년 상속법을 개정해서 특정한 절차를 거치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과 같은 효력을 발생하도록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TODI, Transfer on Death Instrument를 통해서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는 검인 법원을 거치지 않고 소유자 사망 시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게 될 1명 이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TODI의 가장 큰 이점은 절차가 간단하고 저렴한 수수료로 이용 장벽이 낮다는 점입니다. TODI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카운티 서기관실에 $59를 지급하면 됩니다. 다른 방법에 비해 저렴할 뿐 아니라 간편하게 유산 상속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일리노이 주민들이 TODI를 신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최근 많은 외식 업계가 팬데믹 이후에 테이크아웃 및 드라이브트루를 강화한 레스토랑 서비스 사업 확장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카고 유명 프랜차이즈 포틸로스 역시 픽업 전용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번 주 로즈몬트의 두 번째 픽업 전용 매장을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틸로스 로즈몬트 매장은 12일 화요일 개장을 앞두고 오전 10시 30분에 리본 커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로즈몬트 매장은 일리노이주에 있는 포틸로스의 48번째 레스토랑이자 전체로는 82번째 레스토랑이 됩니다. 매장은 픽업 전용 레스토랑으로 실내 식사 공간이 없지만 대신 2개의 드라이브트루 레인과 실내 픽업 공간으로 이용 고객에게는 편리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포틸로스 로즈몬트 매장에서는 배달과 케이터링도 제공됩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후에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웨스트루에 위치한 시카고의 새로운 기네스 오픈 게이트 브루어리가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기네스 오픈 게이트 브루어리는 지난 9월 말 열었으며 기네스의 상징적인 스타우드 맥주를 비롯해서 시카고시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맥주를 제공합니다. 또한 탭룸, 레스토랑, 베이커리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방문을 위해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야 했지만 11월 29일부터는 예약 없이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평일 방문을 추천합니다. 레스토랑에서는 전 세계에서 영감을 받은 다양한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체 메뉴는 오픈 게이트 브루어리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카고 시내 풀턴 리버 디스트릭트 지역의 고가도로 아래서 노숙자 야영지가 치명적인 총격 사건 위험지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필 코네이 시의원과 브랜든 라일리 시의원은 이 야영지가 마약 거래와 폭력 범죄 온상이 되었다면서 시 당국에 정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코네이 의원은 초기 정보에 따르면 지난주 이곳에서 발생한 40대 남성의 총격 사건은 마약 거래가 잘못돼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가도로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에 1,500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길 건너편에서 8년째 살고 있는 브랜단 리아는 이곳은 금세 노천 마약 거래와 노천 마약 사용이 이루어지는 노천 마약 야영지로 변했다면서 그는 육교 아래에서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주민인 크리스 클로드 펠턴은 이 상황이 매우 불안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육교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도 걱정된다면서 분명히 그들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시 당국은 이 야영지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인디애나주 게리시의 에머슨 고등학교에서 토요일 늦게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는 토요일 오후 9시 45분경 716 이스트 7번가에 있는 에머슨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최초 신고 후에 3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서
3층 위 지붕과 천장 공간에서 화재가 빠르게 확산되는 심각한 화재 상황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불길을 잡으려는 노력은 건물 뒤편으로 접근을 막는 콘크리트 벽으로 인해서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서 벽을 제거한 후에 소방관은 불길을 잡았습니다. 화재는 오전 3시경 대부분 진화됐지만 이 화재로 건물은 전소됐습니다. 국립사적지에 등재된 이 건물은 2008년까지 학교로 사용되다가 2020년에 게리 주택당국이 매입했습니다. 타임스 오브 노스웨스트 인디애나 신문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이 건물은 여러 건의 범죄가 발생한 장소였습니다. 7월에는 총성이 들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4명의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막 테리 소방서장은 보도자료에서 화재 원인에 대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발적인 화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으며 게리 소방서와 인디애나주 소방청에 화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 열리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이후에 내년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고 10일 마켓워치가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13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금리 결정을 비롯해서 점도표, 성장률, 인플레이션, 실업률, 전망치가 포함된 12월 경제전망 요약을 발표합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점도표에 포함된 내년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켓워치는 이 같은 시장의 기대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로 인해서 연말 랠리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기다리면서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투자자문사 노스 & 프라이빗 웰스의 알렉스 맥그레이스 최고 투자 책임자는 최근 주식 채권 시장의 반등을 뒷받침한 것은 대부분 내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이라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을 바꾸게 할 만한 보고서가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자산운용사 메디슨 인베스트먼트의 최고 책임자 마이크 샌더스는 3월의 금리 인하보다는 조금 늦은 연준이 내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상 시카고 교차로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임종렬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